자,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을 좀 해봅시다. 이제 원의 방정식은 이미 배운 바대로 여러분 원이 어떤 도형인지 알잖아. 중심을 갖고 반지름을 갖는 그런 도형을 우리는 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결국 이 녀석이 또다시 좌표 평면 위에서 펼쳐지고 좌표를 갖는 거니까 그 위에 중심점을 표현하고 반지름을 표현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의 키도요 바뀌지 않아요. 원이란 도형을 보면은 반드시 그 중심과 반지름을 찾습니다. 또 직선의 방정식으로 결국 끝맺음이 갈 거야. 원이지만 그 끝맺음은 직선의 방정식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 키는 이렇게 원이라면 중심과 반지름을 찾고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재활용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했었던 직선의 방정식의 내용이 좀 불완전하면 여기 부분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 저 원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봅시다. 원의 정의.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원의 방정식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 원의 방정식. 자, 그럼 우리 뭘 가지고 원이라고 부릅니까? 그 원이라는 녀석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 이건데, 그럼 그 원의 정의로부터 출발을 하여 그 원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생겨난 거거든. 그럼 그 원이라는 녀석의 정의가 뭐냐 그랬더니 한 점으로부터, 좀 간편하게 쓸게요. 한 점으로부터 그 거리가 일정한 그런 점들의 모임, 너를 저 원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점이 두 점이 나오는데 한 점,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해. 그럼 저 녀석을 해석을 쫙쫙 해보니까, 그럼 저기 말하고 있는 그 한 점은 뭐일 거냐? 이 한 점은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점, 굳이 얘기하면 얘는 정점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그래 거리가 일정해? 그 거리 일정한 녀석을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부르지. 일반적으로 라디우스, 그래서 우리가 R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심과 반지름,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싹싹싹싹 모아보니 그런 녀석이 원이 되었습니다 이거야. 자, 그럼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그래요, 내가 지금 중심점을 하나를 잡아봤습니다. 중심점 내가 A, B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A, B로부터 거리가 일정해. 그래, 요만큼 거리를 내가 반지름 R 이렇게 표현할 예정. 그럼 한 점 A, B로부터 반지름 R이라는 녀석을 갖는 그러한 점들을 쫑쫑쫑쫑 모아보니 저런 원이 되어버리는구나. 그러면 나는 A, B로부터 거리 R을 만족하는 그 점들을 모아놓은 것을 지금처럼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이 점, 요 위에 한 점, 그 녀석을 x, y라고 두고 그 x와 y의 관계식을 적어내리면, 즉 a, b로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 된다는 저 관계식을 적어내리면, 그러면 그 녀석이 원의 방정식을 정의한 거다 이거야. 자, 한번 해보죠. 결국은 우리는 점의 거리로 이 녀석을 증명코자 하니까, 그럼 나는 그때 점의 거리는 결국은 피타고라스에서 빗변의 길이를 찾은 거니, 여기 있는 요 밑변의 길이는 요 x좌표에서 x좌표 빼는 거죠. x-a라고 표현해 주고요. 요만큼 요 높이의 길이는 또 y에서 b 빼버리면 되겠으니 y 빼기 b 이래버리면, 그럼 난 우리 충분히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 녀석에 의해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너 제곱 되더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써주면 끝나질 거다 이거지. x 마이너스, 잠깐 조금 더 벌려야겠습니다. 옆으로 x 마이너스 위에서부터 쓸까요? 그래, 여기서부터 쓸게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하면 그 녀석이 b변의 제곱 r제곱이 된다라고 쓰는 이 녀석이 그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쓸모가 있는 형태인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되더라 이거야. 표준형. 됐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 R로 일정한 점들을 모아보니 그 점을 내가 x, y라고 표현했을 때, 즉 내가 원의 방정식에서 방정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 녀석은 이 점들이거든.
그 저 점을 x, y라고 표현을 해주고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똑같아요라는 식밖에 쓴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다음처럼 원의 방정식을 구성해 주는군요. 저 녀석을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지금 네 녀석을 딱 보자마자 나는 그 정보들이 떠올라요. 뭐가? 저 중심의 좌표가 뭐냐? 그랬더니 중심의 좌표는 a, b입니다. 이러고 자, 이쪽엔 r의 제곱 반지름에 반지름에 제곱이 써 있는 거라서 저 녀석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만을 가지고 반지름 r이라고 이렇게 일컬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들어와 줍니다. 자, 그러면 그 녀석들을 좀 예시를 좀 들어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죠.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25 이렇게 썼어요. 그럼 저 녀석에서 이제 중심과 반지름 좀 찾아줘 이거야. 중심과 반지름. 중심 뭐겠어요? 1,3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즉 우리가 여기 a, b라고 쓰는 녀석은 이 괄호 안의 값이 괄호 안의 내용물이 빵 되는 값들을 그렇게 써준 겁니다. 자,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1,3이라고 얘기하시고 반지름은 25는 r제곱이니까 저거의 제곱은 5, 25 그래서 5라고 적으시면 되겠다고. 자, 또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 더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 이래봤어. 그럼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빵 돼야 되시니까 마이너스 2,1에다가 반지름 3입니다. 이런 거네. 마이너스 2,1의 중심을 갖고 반지름은 3인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지. 그러면 또 다시 x-5의 제곱에 더하기 y-2의 제곱은 7 이렇게 써버렸다고. 자, 그러면 얘 x좌표, 중심 x좌표 5, y좌표 2, 반지름의 제곱이 7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7 이렇게 쓰면 되겠지. 중심좌표 5,2에다가 반지름은 루트 7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고. 자, 충분히 이 세 가지 상황으로 연습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나는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 x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그 녀석 4 이렇게 써버렸어. 자, 이제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너는 중심이 빵이겠죠. 그 제곱의 알맹이가 빵 되는 값을 갖다 썼으니 넌 빵. 얘는 2. 반지름은 2. 그러니까 너는 중심이 0,2에다가 반지름은 2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고. 자, 그러면 특정한 형태도 올 수 있는 거야. 네가 x제곱에다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받았어. 그럼 중심 좌표가 뭐가 돼요? 빵이죠. 반지름은 2죠. 그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써져 있는 니들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보통 기본형이라는 식단위가 없는데 원방만큼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방의 기본형은 중심좌표가 빵에 반지름은 r인 그런 원을 정의하는 거고 그 녀석의 시그니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고. 그럼 저 녀석의 중심이란 녀석이 빵이고요. 반지름은 r입니다.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거지.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저 원은 보자마자 우리가 대뜸 보자마자 낼름 바로 해야 되는 일이 중심과 반지름 찾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세 번째는요. 어떠한 식을 보면 항상 표준형과 일반형이라는 녀석이 있어. 그럼 내가 일반형이라는 녀석을 써제낄 예정인데 일반형은 항상 방정식의 꼴로 쓰는 걸 원칙으로 삼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녀석을 예쁘게 잘 정리를 해서 x제곱, y제곱으로부터 시작하여 정리를 내려서 여기 있는 r제곱마저도 좌변으로 이양시켜서 그냥 예쁘게 정리된 형태. 그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럼 이제 해보니까 일반형이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1차항의 개수 있어요. a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는 빵 이렇게 써버리면 네가 지금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되었습니다 이거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됐어요 라고. 오케이. 너를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일반형, 원의 방정식에서의 이 일반형만큼은요 굉장히 쓸모가 떨어집니다. 왜? 너를 딱 봤더니 중심좌표가 안 나오네. 반지름도 모르겠어. 따라서 너를 보고 그 원의 정보를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여기 있는 이 표준형이 드립다 그렇게 중요해. 표준형의 모습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일반형은 뭐 하는데요? 야, 너는 얘를 전개시켜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시 저쪽으로 더 끌고 가.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되겠어. 그럼 일반형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습니까? 아니요. 단 한 군데 쓸모가 있습니다. 네가 가진 단 하나의 쓸모는 오로지 한 가지 상황에만 사용을 하신다고. 너를 오직 세 점이 주어진 그런 원방을 찾을 때에서만 너를 사용해요. 오직 세 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찾기에서만 너를 사용한다고. 자, 그럼 뭐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이런 거야. 세 점이, 저 원의 방정식이 세 점 0,0 5, 0,0 점 A 1,2 점 B 5,7 이렇게 지나는 그런 원의 방정식 좀 찾아주지 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그러면 요거 구할 때 쓰신다고. 자, 원의 방정식을 보면요, 미지수의 개수가 표준형도 미지수는 A, B, R 3개고 일반형도 미지수는 A, B, C 3개야. 항상 3개, 3개여서 만약에 이게 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 점을 기본적으로 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를 세 점에서 들어왔을 때 너를 쓰는데, 근데 그 중에 세 점이 이렇게 한 점이 보통 0,0으로 주어지죠. 그럼 0,0으로 주어지니까 지난다라고 해서 내가 여기다 대입한다고요. 그럼 첫 번째 대입은 빵, 빵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지. 0,0을 그렇게 대입을 해보면, 대입해보니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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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빵 이렇게 돼. C는 빵. 그러니까 딱 C가 사라지는 거야. C 없어. 그럼 두 번째는 점 A점 1,1을 또 대입해보는 거지. 그럼 1, 2, 1, 2 이렇게 나와서 1, 2,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5에다가 플러스 1, 2 그랬으니까 A 더하기 2B. C는 이미 빵이었죠. 그래서 A 플러스 2B는 빵 이렇게 한 줄 나오고, 다시 마지막 점 5,7을 또 넣어보니까 세 번째 점 B 5,7 너를 그렇게 넣어보니까, 그럼 5,7 넣으면은 5, 7, 5, 7. 어우, 숫자 너무 큰데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1, 4 이럴까요? 4 이래 줘봅시다. 그럼 마일, 4라고 바꿨어. 그럼 마일 대입하여 1이 되고 4 들어가니까 17이 되고 16이 되어서 1에다가 4 마사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도 하니까 17. 산수가 꼬입니다. 자, 그리고 마일과 4가 대입되었으니까 마이너스 A에 플러스 4B 는빵이 되었지. 그러니 나는 A, B 두 개 문자만 찾으면 되었는데 지금 두 줄의 식이 나왔으니 니들을 연립을 잘 해주시면, 연립 잘 하면 그러면 A 값 찾고 B 값 찾으면 되겠죠. 물론 지금 문제가 좀 예쁘게 못 만드는 바람에 그 A와 B가 분수가 나오기는 했어요. 네. 하지만 이것처럼 지금 뭐 더해서 A 값 찾고 뭐 B 값부터 찾은 뒤 A 값 찾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자, 되겠죠? 오직 세 점이 주어진 원방 찾기에서 0,0 원점을 꼭 주니까 그 원점 대입해서 C값 날려놓고 나머지 A와 B는 남은 두 점을 대입하면서 찾아주셔라. 우리가 항상 지나는 점에 대해서는 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내렸으니까. 그죠? 좋아요. 그럼 이때 마지막 이 주제가 남았잖아. 일반형 너를 가지고 표준형으로 만들어야지. 너는 쓸모가 별로 없다며. 그러니까 저 일반형은 갖고 내가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찾아가 보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의 x에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한번 달아볼까요? 자, 예제 문제입니다. 예제예요. 그럼 쟤는 분명 나는 저 표준형이라고 쓰는 것은 각각 x와 y를 완전 제곱하고 상수항은 모조리 우변으로 넘겨놓은 뒤 그 녀석을 r제곱이라고 여기는 데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를 x끼리 완제를 만들고 y끼리 완제를 만든 뒤 상수항은 모두 다 넘겨 처리하자 이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고. x끼리 완제 한번 만들어 보죠. x 넣어 있습니다. 자, 그 녀석 완제는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했네. x끼리 완제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아, 저 완제 만들기 너무너무 많이 하셔서 여러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죠. 자, 또 더하기 y 빼기 4y가 나오도록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때 그 우변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플러스 1한 상수항은 빼버려요. 우변으로 넘겨요. 넘기니까 빼는 겁니다. 상수항을 빼놓고 그 좌변의 식에는 너는 분명 여기 노랑이 칠해진 애들은 맞는데 여기 3번항 따당 1이 더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도 3번항 따당 4가 더 들어와 있으니 그 녀석은 양변에다 똑같이 더해주자 이거야. 1 제곱 4 1 더하기 4 이렇게 더해줍시다 이거지. 그랬더니 이 우변에 있는 반지름이 결국은 얼마가 되었냐면 5 빼기 2에서 반지름 제곱은 3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아, 그래. 그러니 네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의 좌표 마일 콤마 2에다가 반지름은 루트 3짜리인 그런 원으로 내가 찾을 수 있게 되었군요. 이거라고. 하나 더 봅니다. 하나만 더 보고 이 녀석 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제 법칙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자, 보시죠.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6의 x 마이너스에 10의 y 플러스 7은 빵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 또 나 x끼리 완제 y끼리 완제 해본다고. x 있는 놈들끼리 완제 x 플러스 3의 제곱에 다시 또 y끼리 완제 y 붙은 녀석들끼리 완제했으니까 더하기에 y 마이너스 5의 제곱 되었고요. 그 다음 우변에는 이렇게 단다고 그랬죠. 제곱과 제곱을 우변에 더하고 3의 제곱 9 더하기 5의 제곱 25에다가 쪄있는 상수항은 이렇게 빼주신다고. 그럼 빼버렸더니 결국 얼마야? 27 이렇게 나왔네. 맞죠? 27. 아,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7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그러면 네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3,5가 되고 그 다음 반지름은 27에다 루트 쓴 거니까 루트 27. 그런데 저거 3루트 3이라고 쓰기 마련. 그러니까 3루트 3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시죠? 그럼 이제 봐봐.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좀 일반화를 시켜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원이란 녀석이 나오면 자, 이 일반형은 이 일반형을 두고 나서 반드시 그 중심과 반지름을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일반형을 두고 그냥 놔둬라가 아니라 일반형을 봤으면 반드시 그 중심과 반지름을 이것처럼 써발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자, 그러니 어떻게 한 번에 갈 겁니까? 라고 봤더만 자, 보세요. 이렇게 갔네.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플러스 1을 절반에 썼습니다. 마이너스 4를 절반해서 여기다가 쓰죠. 그래 놓고 요 녀석의 부호를 반대하며 중심의 x좌표, 요 녀석의 부호를 반대하며 중심의 y좌표 이렇게 잡는다고. 밑에 녀석도 보니까 x 개수의 절반 쳐서 여기다 썼다가 다시 그 녀석을 부호 반대하면서 들어오고 y 개수의 절반을 여기다 썼다가 부호 반대하며 플러스 5라고 들어오니 아, 그러면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라는 녀석은 1차 항계수 절반 부호 반대주고 1차 항계수 절반에 부호 반대주면 되는 거군요. 라고 자리 잡으면 되겠고 반지름은 한 번에 못 찾으니까 r제곱을 찾아. 제곱, 요거 제곱과 요거 제곱을 더하나 중심 좌표의 제곱을 더하나 똑같죠. 너 제곱해도 1, 너 제곱해도 4 1 제곱해도 1 빼기 2 제곱해도 4니까 아, 그럼 반지름의 제곱을 구해서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군요.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여기에다 한 번 더 정리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형은 오직 3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찾기에만 쓰시는데 저 일반형에서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를 찾을 때 그 일반형 중심의 x좌표, y좌표는 중심의 x좌표는
A의 절반에 부호반대한다고. 근데 저걸 한글로 작성을 해주셔야지 좀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자, 1차 한계수. 그 X계수죠? X계수 절반을 해놓고 그 녀석을 부호반대. 다시 중심의 Y좌표는 Y계수를 또 절반 해놓고 부호반대. 각각 1차 한계수의 절반에 부호반대로 콤마 붙여서 날아가졌다. 그럼 이제 반지름 R의 제곱을 찾는 건 R제곱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의 상수항 뺍니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 중심의 X좌표 그 녀석 제곱 더하기 중심의 Y좌표 그 녀석을 제곱해서 더한 뒤 빼기 상수항을 해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정의 되셨죠? 되셔서 이렇게 해서 일반형이 주어지면 빨리 중심 잡고 반지름 찾으면 편할 거 아니야. 그렇게 시간을 벌어보자고. 특히나 여기 있는 원의 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 풀이가 굉장히 좀 길어요. 그리고 저 정보를 내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느려지잖아.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 수학시험에 여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더 부족함을 느낀다고. 끝까지 다 풀기만 해도 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시간 단축의 방향이 옳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할 얘기 이제 지금 한 판에서 할 얘기 중에는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보시면 여기도 2차, 1차 상수에 빵이 달리면 얘가 원이라는 정보를 나타내 주거든. 이렇게 2차, 요건 1차, 요것도 1차, 그 뒤에 상수, 빵! 이러면 얘는 원방이야. 그런데 그때 이 2차가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거 없어요. 그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이지. 이거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x제곱과 y제곱만 붙으면은 원의 정보가 된다고. 원의 정보가 되고 이 녀석이 빠지면 직선이 되고. 자, 그때 네가 꼭 요 부분에서 문제를 내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녀석도 중요합니다. 뭐가 될 조건이냐면은요, 실제 원이 될 조건이에요. 그래서 실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녀석이야. 자, 실원이 될 조건인데, 어떻게 하면 실원이 됩니까? 살펴보니요, 일단 그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내신에서는 첫 번째 상황은 그냥 맞춰주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냐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지금 1, 1 이렇게 써 있잖아. 그치? 1, 1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저게 늘 1, 1은 아닌데 여기서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제곱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요. 항상. x제곱의 개수는 y제곱의 개수와 일치해줘야겠고요. 두 번째, 만약 네가 일치하지 않으면요, 그 녀석은 원이 아니라 타원이 되어요. 그럼 동그란 원이 아니야. 저기 일치하지 않잖아? 그럼 이게 아니라 이제 찌그러든다고, 이렇게. 타원의 모습으로. 그래서 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해야겠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인 거냐면 r제곱을 했어. 내가 원을 그려야겠는데 반지름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있어야지 원을 그릴 거 아니야. 난 중심 찍어놓고 그 녀석을 원이라고 안 부르고 중심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녀석을 한 바퀴 휘 돌려서 저 녀석을 원이라고 부를 건데, 그럼 반드시 그 r이라는 녀석이 0보다 커야겠지. 그러니 r제곱도 반드시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보통 시험에서는요, 모의고사에서는 이쪽까지 같이 병행하여 묻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내신의 경우에는 여기까지에만 물음이 와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시 문제 너도 어떤 문제시냐면 이런 스타일.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2의 y에 플러스 k는 빵이라고 얘기했어. 저 녀석이 실원이 될 조건, 다른 말 그냥 원이 될 조건 이래. 원이 될 조건을 구하세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K의 범위가 생겨난다는 말은 뭐 크다 작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아니면 뭐 그 K를 만족하는 최대 정수값 또는 최소의 정수값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라고. 자, 이거 보시니까 그럼 K의 범위 반지름 지금 보니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1, 1로 똑같이 맞춰놨다고. 여기 2가 있으면 2 잘라버리면 되죠, 양변. 그죠? 그러니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누면 되니까. 그럼 K의 범위는 오케이. 그럼 난 저건 R제곱을 찾으란 얘기. 그럼 이제 R제곱을 바라보니까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중심 X좌표 요거 절반 제곱해도 되죠. 그죠? 그거 부호 반대한 녀석을 제곱하거나 아니면 너의 절반의 제곱을 가져가시거나 그럼 절반의 제곱 가져가니까 4 더하기 중심의 Y좌표 절반 Y계수의 절반 마이너스 1 제곱해서 1 붙여놓고 그 다음 상수항은 빼주면서 K제곱, R제곱이 만들어지니까 이 녀석 빼버리니까 이렇게 생기네. 저게 0보다 커야 하는 거구나. 그럼 5고 빼기 K니까 빼기 K 넘기면서 정리하면 K라는 녀석은 이렇게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일반형에서 나오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 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찾기와 이거를 가지고 실현이 될 조건으로 연결하는 문제. 그러니까 저 두 가지만 이 녀석에서 활용을 하면 되시겠고 그 나머지는 죄다. 표준형으로 끌고 갔어. 우리가 바라보면 되겠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 잠깐 지워놓고 다음 판 또 시작하도록 합니다. 일단 저 원의 방정식을 다루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원이라는 녀석을 보면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하는 거구나. 거기에 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구나 라고 느끼시고 반드시 원을 보자마자 저거 찾기로부터 문제를 들어가 주십니다. 그러면 그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 그 원의 방정식 중에 좌표축에 접하는 이제 원의 방정식들이 있어요. 좌표축에 접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는 원의 방정식. 짧게 그냥 원방 이렇게 쓰고 맙시다. 자, 그럼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미지수가 3개였는데, 그런데 좌표축에 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좌표축에 접하면, 이 접하는 때마다 미지수가 한 개씩 줄어요. 줄어든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때마다 미지수가 한 개씩 줄어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좌표축에 접할 때마다 미지수가 줄어? 그럼 누군가가 반지름을 표현한 거야. 이런 말이야. 누군가가 반지름을 표현했구나. 누군가가 반지름을 표현하는구나. 누군가가. 그래서 내가 지금 X축과 Y축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하나 이렇게 쏙 그려가요. X축에 접하게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중심의 좌표를 A, B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A, B라는 중심의 좌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X축에만 접한 상황입니다. X축에만 접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축에 접했으니까 미지수가 하나 줄어야 돼. 만약에 두 축에 동시에 접한다면은 미지수가 2개가 줄고 하나만 남아야 돼. 자, 지금은 X축에만 접했으니까 너는 미지수가 하나가 줄고 하나만 남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저기 A, B라는 녀석의 정보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우리 중학교 때 요거 했지? 중심에서 반지름을 툭, 접선에다가 툭, 점으로다가 툭 이러면 이거 수직 만난다고. 그죠? 수직 만난다고 이렇게 했잖아. 자, 그래서 여기 A, B라는 녀석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B라는 녀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B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 그 녀석이 뭐랑 같을 수밖에 없어. 반지름과 같을 수밖에 없네. 맞죠? 그러니 나는 이와 같은 원에 대하여 저런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지. 중심좌표 A, B의 반지름 B자리인 건. 물론 이 A, B를 일사분면에 있도록 존재하게 그렸으니까 여기 있지만
여기 있다라면은 그 b의 값은 y좌표로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사실은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는 게 더 옳긴 합니다. 모든 상황에 맞으려면. 어쨌든 그러면 저런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지겠네 이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게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y축에다 접해 볼 거예요. 이렇게 y축에다 접하도록 하나의 원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럼 y축에 접하도록 그리고 그 역시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a, b라고 한번 정해보자고. 그럼 저 또 a, 녀석에서 여기가 접점이라고 한 거야. 물론 여러분 내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지금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반지름이 이 접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접점까지로 수직하게 내려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 a, b라는 정보는 뭘 의미한 거냐면 너 떠러러러 해보니 그 중심의 x좌표가 여긴 거잖아. 그러니 요만큼의 거리가 a인 것이고 너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그 거리가 b가 보여줄 거구나 이거지. 그러니 요만큼의 거리에 해당하는 게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를 a 이렇게 쓸 수 있겠다고. a. 근데 동시에 저 녀석이 뭐 반지름이 된다 이거지. 근데 지금 보시듯이 2, 4분면에 존재하니까 중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일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 반지름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되는 거죠. 물론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땐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죠. 자, 너 그래서 원방 써볼 수 있습니다. 써봅니다. 중심좌표 a, b의 반지름 절대값 a짜리인 걸 쓰자고. 근데 반지름 절대값 a는 제곱하면은요, 이거 똑같아요. 오, 미쳤어요. 어이구, 강태 미쳤어요. 비제곱이라고 써야지 뭐라고 쓴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중심좌표가 a, b,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 반지름은 a의 역할이었으니까 나는 a 제곱으로 이렇게 써제끼면 되겠네요. 이거라고. 되시죠? 여기 지금 a, b에 무엇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한 축에 접했더니 r 대신 b라는 미지수를 써서 r이 하나가 사라졌잖아. 그죠? 여기도 y축이라는 한 축에만 접했더니요.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의 역할을 해줘서 반지름 r이 사라졌잖아.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된 거네. 된 거야.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중 문제 푸시다 보면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데 그게 뭐인 거냐면 x축에 접하는 원이 3,0에서 x축과 접하였다. 그랬어. 그럼 이 3이라는 녀석의 정보가 뭐인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중심의 x좌표가 여기가 3이라는 거야. 그걸 좀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3. 되시죠? 3입니다. 3. 3,0에서 x축과 접하는 원. 그럼 여기 중심의 x좌표가 3. yes? 그럼 여기도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뭐야 이게 0,4에서 x축과 접하는 원. 그러면 중심의 y좌표가 여기가 4인 거라고. 저걸 내가 그렇게 들어야지. 이 그림이 얘기하고 있는 건 저걸 설명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축에 접하는 건 봤고요. 두 개 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짜잔. 잠시 뭘 놓친 게 있을까? 없다. 자, 얘는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서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거 그리면은 친구들 많이 웃어. 잘 그릴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 자, 보시죠. 자, 내가 지금 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중심이라는 녀석이 1, 4분면에 있는 거고 중심이 2, 4분면에, 중심이 3, 4분면에, 중심이 4, 4분면에 존재하는 각각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그런 원들을 그려본 거야. 그럼 저런 원들을 그려봤는데 그럼 너는 미지수가 이제 죽어야 되잖아. 그죠?
몇 개가 죽어야 돼? 접할 때마다 하나씩 줄어든다고 그랬으니까 X축에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두 개 동시에 접했으니까 너는 두 개가 죽었다고. 그냥 하나밖에 안 남아. 그 하나가 누가 남냐면 반지름 R이 남았다라고 받는 거야. 자, 보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것들이 각각 중심의 좌표가 된다고 이렇게. 맞잖아. 그죠? 접하는 그 접점이 된다라고 했으니, 아, 그런데 그 녀석이 뭐냐면 R, R이다 이거지. R, R, 여기까지 R, 여기까지 R. 그러면 반지름은, 반지름은 R.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사분면의 점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 반지름도 R. 예, 중심 좌표가 중심이 제 3, 4분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좌표측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반지름도 R입니다. 얘는 4, 4분면에 있으니까 좌표측에 그대로 플러스 R, 마이너스 R에 반지름은 또 R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니 각각의 원의 방정식이 써질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R, R의 반지름 R자리인 원의 방정식. 이거 뭐라고 불러? X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부를 거잖아. 선생님 좀 귀찮아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써줄 거잖아. 그럼 여기 뭐라고 쓸 거야? 중심 좌표가 빼기 R, R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럼 너는 X 중심 좌표 말, 말이니까 X 플러스 R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써줄 거잖아요. 같이 얘기하면서 해보세요. 다시 너는 중심 좌표 R, 빼기 R이니까 오디오가 들어가고 있겠죠? 오디오 표시가 잘 안 뜨네.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네들의 정보가 밝혀지더라고. 되시죠? 자, 그때 이제 실전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와.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점이 하나가 들어와.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2사분면에서 3사분면, 4사분면에서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그런 원들이라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때 보시면 어떠하냐면 지나는 한 점의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럼 지나는 한 점, 여기 한 점을 지난다. 이렇게 줄 수 있어. 2,1 지난다. 그럼 얘는 봐봐. 중심의 좌표가 존재하는 그 사분면에 반드시 그 점이 존재하지. 원이 지나는 점이. 그러니까 얘는 너를 보면 중심 좌표가 플러스인 걸 아는 거야. 그러니 그 뒤에 지나는 점은 뭐해? 저기다 홀랑. 이 대입하면은 R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듯이 1 대입하는 순간 R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저 녀석은 원이 몇 개가 생기냐면 2개가 생겨, 2개가. 자, 한 점을 지나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다 표현도 못할 정도로 중심이라는 녀석을 올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큰 원이 하나가 더 있다고. 그건 2개 찾기야. 아시겠지? 단, 그 중심의 좌표는 지나는 한 점을 보시면 그 중심 좌표의 체계를 알 수 있더라. 자, 마지막. 이건 좀 이제 어려운 문제 푸시면 이런 내용을 쓰시게 되는데, 봐봐. R, 마이너스 R과 R, R이라는 녀석은 뭐야? 중심 X좌표, Y좌표가 똑같네? 그러니 니들은 이런 직선, Y는 X라는 그 직선 위에 중심의 좌표가 존재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X와 Y 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니들은 이렇게 Y는 빼기 X라는 그 직선 위에 니들의 중심 좌표가 존재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원을 보고 출발하자는 내용에서는요, 내용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남아있어요. 하나. 잠시만 지워놓고 선생님이랑 좀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
좌표축에 접할 때마다 미지수는 하나씩 줄어든다.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보는 빠른 방법,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를 찾을 때 중심의 x좌표는 x개수 절반의 부호반대, y좌표는 y개수 절반의 부호반대, 반지름의 제곱은 중심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제곱의 상수항 빼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녀석이 우리한테 잘 나오냐면 참고로다가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래. 일단 나는 원을부터 하나를 그려 놓을게요. 자, 원이 있는데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요. 여기에 지름은 여기 뭐 중심을 지나도록 무수히도 많은 지름들이 있는데 뭐 이런 지름도 저런 지름도 그러한 지름도 거시기한 지름도 막 있을 건데, 근데 그 중에 요런 지름의 양끝점을 한 점 1,2 여기 또 한 점 어떻게 하나요? 7,10 이런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나는 이렇게 그어보니까 네가 원방인 거야. 그리고 얘가 지름의 양끝점이 된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저 녀석을 원방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난 원방 찾으려면 중심 좌표 알아내고 반지름 찾으면 되는데. 맞아. 중심과 반지름만 찾으면 돼. 그래서 중심 찾기야. 중심은 어떻게 했어? 당연히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똑같죠. 그럼 요 점의 정보는 저 녀석이 중심이지만 그 중심은 곧 두 점에 니점을 A점이라고 하고 니점 B점이라고 하면 A, B의 중점이지. 그죠? A, B의 중점이네요. 그럼 중점은 다시 한번 평균 그랬잖아요. 그지? 중점은 평균. 그러니까 X좌표끼리 더해서 1 더하기 7한 거에 평균. 1 더하기 7 하니까 8. 평균은 4, Y좌표 2하고 10 더한 거 12. 그 녀석의 평균 6. 이렇게 중심의 좌표를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 반지름 R만 찾으면 되는 거네. 그럼 R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직접 찾아도 되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또는 뭐 그게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찾아서 반띵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결국 점점의 거리로 찾아주면 되는 거지. 다 쉬운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 해보시자고. 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찾을래요. 이렇게 찾아보겠어요. 그럼 4,6에서 7,10까지 거리를 구하니까, 그래 x좌표 차가 얼마냐? 점점의 거리 공식 가는데 x좌표 차는 3이네요. y좌표 차는 4네요. 3, 4? 피타수로 여기는 5구나. 그죠? 우리는 분명 피타고라스의 빗변을 찾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니까 x좌표 차 밑변은 3, 높이 4, 빗변은 5, 3, 4, 5 이렇게 찾았다고. 따라서 중심은 4,6짜리에 반지름은 5인 그런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나는 너의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x-4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r제곱 25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고. 문제가 어떻게 바뀌든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지금처럼 속편이 그대로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아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꽤나 중요도가 있어요. 내신 상황에서 그냥 어렵지 않은데 잘 물어봐요. 잘 물어봐. 왜? 그냥 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겠느냐. 저렇게 주고도. 근데 이제 이 원 문제는요, 여러분, 도형은 그림이고 도형인데 그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꼭 그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다 그림 그려서 좀 풀어보셔요. 내가 좀 막히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이 왔다. 내가 할 짓은 그림 그리고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또 다음 거를 가보자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녀석, 두 번째 주제. 좋아. 선생님이 이 강의를 사실 작년에 찍었는데 앞에 도입부를 또 안 찍었어. 그리고 뭐 글씨도 개발 세발
사실 뭐 지금도 글씨가 이쁘지는 않지만은요. 그거 좀 다시 찍고 싶어서 다시 해봅니다. 자, 이번에 할 내용은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하나씩 쓰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합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제가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우리가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제 뭘 묻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위치 관계라는 녀석은 교점을 살피는 거죠. 이제 좀 머릿속 깊이 받아들여 주세요. 지고 갑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저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면 이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면 만나는 점, 교점을 보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그 위치 관계 즉 교점을 보는 눈을 키웠다고. 그 교점은 교점의 방정식의 실근이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1학기 이후로 만나게 될 그런 내용에서 그 위치 관계에다가 물어주시면 그 녀석은 우리는 실근의 개수가 곧 위치 관계 만나는 교점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듣는다고. 즉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 실근의 개수. 이렇게 듣는 건데 그런데 여기 원과 직선에 대해서만큼은 그쪽으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을 것이고요. 도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게요. 그 방향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이쪽으로 갑니다. 왜냐면 얘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끝까지 다 이걸로 다 풀 거기 때문에 그래. 전혀 수학 공부하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보세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그러니까 저 위치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몇 점 만나냐 이거야. 그럼 그 만나는 점이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 만난다. 한 점 만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접한다 라고 하지. 접한다 라는 상황과 그 다음 또 만나지 않는다 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 만나지 않는다. 교점 빵개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저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로 구분을 뭐로 주실 거냐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그때 두 점 만나 아무튼 니들을 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에 거리, 그 녀석을 D라 하고 다시 그 원에 반지름이라는 녀석이 있을 거잖아. 그 반지름이라는 녀석을 R이라고 하여 그들이 어떻게 D와 R 사이의 관계를 살펴서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거야. 자, 일단 그 판단의 기준은 이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대한 물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꼭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D 요거랑 원의 반지름 이 둘 사이에서 얘기를 진행해야 된다고. 그런데 보시면 뭐가 헷갈리냐? D와 R 이건 안 헷갈려 얘들아. R은 안 헷갈려요. 근데 D를 몰라. D가 뭔데?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D야. 자, 그럼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겁니다. 두 점 만난다, 한 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럼 두 점 만나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그 원이 직선과 두 점 만나야 돼. 이런 상황으로 들어오면 되겠네. 그죠? 그럼 그 두 점 만나면 어떻게 하는데? 내가 여기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하겠대. 그럼 이만큼이 D야. D. 그죠? 다시 요만큼은 반지름이 되어요. 반지름.
그럼 지금의 상황의 모습을 보자고. 이거 두 점 만나는 그림. 접하는 그림? 한 점 만나. 접해. 접해. 이렇게 접해.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이렇게 그려봤어. 야, 그러면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난다. 요게 D고 요게 R. 그러면 한 점 만난다. 요게 D이고 R. 만나지 않는다.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D가 되고 반지름 R은 뭐 요만큼이라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이제 이 그림을 당연히 살펴보시면 누구나 다 D와 R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지 않겠어? 그죠? 그림이에요. 논리적인 이해부터 시작하여 문제 풀이까지 끝까지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자, D와 R 사이의 관계 어떻게 정립하면 되는데요? 당연히 두 점 만나. 그러면 D가 주인공이야.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 만나고요. 한 점 만나요. D하고 R이 같으면 한 점 만나요. 만나질 않아요. D가 반지름보다 더 크면 안 만나요. 그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더 크면 안 만나고요.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하게 되고요. 거리가 작으면 저처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돼요? 당연히 이 중에서 여기 두 점 만나는 상황을 한번 잘 봐. 우리가 원과 직선, 내가 직선에서 선생님이 끝을 낸다라고 했잖아. 이 엔딩은 직선이야. 직선이 마무리를 해주는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 원에 대해서 어이구 쫑쫑 원에 대해서 접선이 들어왔어요. 여기 접한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접한다. 그럼 우리가 뭐 했지? 원단원에서 쫙! 이거 피타 했지, 그지? 피타 했죠. 아, 접선이 들어오면 피타 했네. 그런데 또 원을 뚫고 들어오는 선, 그 중에 여기하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 이렇게 부르지 않니? 현. 포인트가 가게 색칠해 쓸게요. 저 부분을 현,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현도 뭐 했냐면 중심부터 반지름 냅다 꽂아다가 그럼 여기 길이 똑같은 걸 알아서 그 반지름 내려다가 뭐 했냐면은 피타고라스 했어요. 피타. 접선 뭐 해? 피타. 접선 뭐 해? 피타 해. 현 뭐 해? 현은 피타 해. 뭐 해? 그러면 다 피타 해. 도형 그려서 뭐 한다고? 피타고라스 해. 피타예요. 어떤 물음이 있었을 때? 길이에 대한 물음이 있었을 때. 나한테 그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거나 뭐 또는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요. 피타고라스에서는 못 구해요. 근데 피타고라스를 하면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그 길이는 찾을 수 있습니다. 길이 찾으라고 할 때. 언제? 길이 찾으라고 할 때. 즉 요거 중에서 하나의 길이를 찾으라고 할 때. 아니면 뭐 너하고 너는 그 길이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길이들 찾으라고 할 때. 너도 마찬가지 너하고 너 이런 것들에 대한 길이에 대한 물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꼭 연결하여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합니다. 알겠죠? 피타 하세요. 그럼 지금 두 점 만나요. 두 점을 A랑 B라고 정해주시면 그 순간 너는 요만큼이 현인 거야. 그러니까 현은 피타고라스 해.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현은 피타해. 너도 접하냐? 아, 그래, 그럼 너도 피타하자. 피타하자. 만나지 않니? 아, 실체는 피타하기가 좀 그렇구나. 그래, 저건 피타하지 않는다. 자, 지금 나오는 상황들을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만나지 않는다의 상황으로 좀 가볼게요. 저희 만나지 않는다가 저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다 중요해요. 모든 상황에 대한 다 문제의 가지수들이 펼쳐지는데 지금 이제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럼 만나지 않아? 만나지 않으면 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뻗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도형을 배운 게요. 평면좌표에서 점 배웠죠.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 배웠죠. 그 다음 이제 원까지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평면좌표만 배웠을 때는 점만 배웠기 때문에 점점의 관계밖에 없어. 근데 직선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점도 배웠기 때문에 점과 직선, 직선과 직선 이런 관계들을 배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점과 직선을 다루고 직선과 직선,
평행할 때 대하여 거리 찾아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원까지 들어왔으니까 원까지 들어왔으니까 원과 점 또는 원과 직선 아니면 원과 원 이쪽의 관계까지 다 물음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 우리 한번 살피는데 걔가 어느 상황에 대하여 얘기가 진행되는 거냐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가. 그럼 저 만나지 않는다를 좀 지워 보시고 그리고 그 각가지의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합니다. 집어넣고 다 지워. 에이, 다 지워.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는 중. 그러니까 원과 직선 시리즈들을 보고 있는 중. 자, 원과 점이 있을 거고요. 원과 직선의 시리즈가 있을 거고요. 다시 원과 원의 시리즈가 있을 거예요. 그들을 다루는 원리는 다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되겠어. 그럼 이제 원과 점은 이런 거예요. 원이 있어요.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잘 들어. P가 있는데 그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원 위를 움직이는 동점,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그 밖에, 원 밖에 한 점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한 점이. 뭐 문제 예시까지 다 해봅니다. 자, 그래 놓고 내 원 밖에 한 점 A로부터 저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원과 점 시리즈에서는 원과 점 좀 뭐 싸우라고 할까? 벌스 원과 직선 원과 직선 원과 원.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자. 그럼 첫 번째, 그죠? 원과 점에 대해서는 이 점이 원 밖에 있는데 한 점 P는 얘는 정점이고요. P는 동점이에요. 움직여 이렇게. 그럼 그걸 가지고 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만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 점 A가 들어왔는데 나머지 이제 일반화 시킬 거야. 요거 하나만 들으면 나머지 세 시리즈들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원 밖에 한 점이 있는데 내가 그 원 위의 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살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원 위에 한 점, 임의 한 점의 정보를 잡아다가 이만큼 거리 공식을 해보고 이 점이라고 하면 이만큼 거리 공식을 해보고 이 점이면 거리 공식하고 이 점이면 거리 공식하고 이렇게 이야 씨 이러면 이게 최대 거리 최소 거리 찾겠니? 못 찾겠지, 그지? 못 찾겠다고. 찾을 수가 없다고. 내가 이들의 점들을 몽땅 다 찾아올 수도 없을 뿐더러 각각의 점과 거리 공식을 시행하여 그 중에 가장 짧은 것과 가장 큰 걸 찾아야 되면 무수히 많은 거리 공식을 하다가 그때 제일 작은 것과 큰 녀석을 찾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와 최소에 대한 물음이 도형 쪽에서 길이 관계에서 왔을 때는요, 직관적인 상황 판단을 요구하는 거야. 직관적인 상황 판단.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연산을 통해서 하는 건. 저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난닝겐. 그건 컴퓨터나 할 일이다. 그럼 사람인 우리는, 사고를 하는 사람인 우리는 이렇게 사고를 한다 이거지. 어떻게? 야, 저거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원의 중심을 뽑을래. 원에서도 무수히 많은 동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원의 중심이라는 저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원 밖에 한 점의 고정된 점과 원의 중심이라는 고정된 점을 연결하여 이렇게 쫙 직선을 그려봤더니, 아, 그럼 난 당연히 그 중에 요만큼이 그 거리의 최소일 것이며, 다시 요만큼이 그 거리의 최대 거리가 되겠지 라고 판단이 든다고. 그죠? 맞죠? 즉, 그 P가 여기 있으면은 A로부터 최소 거리가 되고, 그 P가 저짝에 있을 때 최대 거리가 될 거다. 이런 상황 판단이 든다고. 아, 맞네. 그래서 나는 직접 점의 좌표를 찾지 않아도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찾아오는 여기 중심, 이 중심과 요 원 밖에 한 점 사이에 그 거리를 D,
점점의 거리 D1으로 딱 찾아주고 그 다음 원의 반지름이라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아이 이것도 반지름이고 저 짝도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잖아. 그러니 나는 그 최소 거리는 어떻게 하면 돼? D에서 R을 빼주면 되지, 그지? 최대 거리는 어떻게 해? 여기 D에서 R만큼을 더 해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그 최소 거리는 D 빼기 R, 최대 거리는 D 플러스 R. 아이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라고 인간들은 이렇게 판단한다고. 되시죠? 되십니다. 자, 그러면 드립니다,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원의 방정식은 이랬어. x-3의 제곱에 플러스 y-2의 제곱은 4 이렇게 주자고. 즉 중심좌표가 3,2에다가 반지름은 2짜리 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심좌표가 원을 보시면 겉부터 찾고 반지름부터 찾아야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써놨어. 그 다음 내 저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점 A의 좌표는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점은 9,10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9,10 맞았네. 자, 보자. 자, 그때 나는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래. 즉 A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9,10에가 있고 중심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3,2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D1 점점의 거리 공식 루트 X차 제곱 더하기 Y차의 제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래 그러면 요거 X차는 9 빼기 3, 6이고 Y차는 10에서 2까지, 2에서 10까지 8이니까 6, 8 피타 빅변 D가 10이구나. 10. 반지름은 너 원에서 보니까 2짜리구나. 그럼 최소 거리는 어떻게 구하고? 10 빼기 2, 8이 되고 최대 거리는 10 더하기 2, 12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신다고. 되시겠죠? 안 어려웠죠? 그죠? 자, 그러니 사람으로서의 판단, 원과 점, 원 위의 한 점과 원 밖의 한 점의 거리의 한 점에 대하여 그 거리의 최소와 최대를 논할 때 우리는 그 최소값은 D 빼기 R, 최대값은 D 플러스 R 이렇게 구한다고. 자, 두 번째 들어가요. 이제 원과 직선. 자, 그것도 내가 저거 하나만 하면 그 다음은 일반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일반화 될 겁니다. 다시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번엔 직선과 원 위의 한 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야. 직선과 원 위의 한 점, 이 위를 움직이는 또 점피는 여기를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더라고. 아이야, 근데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 원과 직선이 있는데 야, 그 원 위의 한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에 그 최대 최소를 물어보시면 그럼 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 점과 직선까지는 얼마큼? 이 점과 직선까지는 이 점과 직선까지는 이런 짓 못할 거 아니야.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컴퓨터가 할 일이라고.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그렇지. 동점이 아니라 정점을 잡는 거지. 정해진 점, 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를 찾아다가, 즉 그 녀석을 이어다가 이렇게 이어다가 다시 또 네가 그 거리에 최소이며 수직 떨구고요. 요만큼이 그 거리의 최대인 것이니 아이고야 그러면 즉 그 점이 어디에 있었을 때, 여기 있었을 때, 점피가 여기 있었을 때 이 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 거리가 되는 거고, 점피가 저쪽에 있었을 때 최대 거리가 되는 거니까 또 D 빼기 R, D 플러스 R 하면 되는 거구나. D와 R 가지고 똑같이. 그러니 최소 거리는 D 빼기 R, 최대 거리는 D 플러스 R로 똑같이 찾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D는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D2를 사용하신다는 게 차이. 그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되겠죠? 다시요.
그럼 이제 그것도 문제를 하나를 볼까요? 원방은 똑같이 드릴게. 원방은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죠.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라는 원과 이 원 위에 점 P와 직선 4x 3y 플러스 2름빵 사이 거리의 최대값 찾아주라. 그럼 어떻게 해? D부터 찾는 거지, 그지? 최대값 찾아주라. 최대값은 D 플러스 R이니까 나는 D부터 하랍니다. D. 그럼 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D2 이렇게 하는 거지. 저 원 봤으니까 중심 3,2 중심의 좌표 3,2부터 써제끼고 그러면 나는 3,2와 너까지의 거리 공식을 하니까 그러면 D2 루트 A제곱 더하기 Y제곱 하니까 3, 4, 5 피타 수이고요. 분자는 3, 1을 빵빵 넣어 3, 2, 3, 4, 12에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7. 그러면 쟤는 5분의 7인 거구나. 그럼 그때 거리의 최대값 넣어. 최대값이라는 녀석은 D 플러스 R 이거였으니 저 녀석의 반지름도 또 2였던 거잖아. 아이고 선생님 뭐하냐. 중심과 반지름부터 찾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이 지금 시작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 반지름 찾고 그 다음 문제 가는 겁니다. 최대값은 5분의 7 더하기 2 이러니 5분의 17 이렇게 내시면 되는 것 같고 혹시라도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하더라도 최소값은 어머나 아이고 야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문제 잘못 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리가 5분의 7 반지름보다 작게 나왔잖아. 그럼 이 직선이 원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쌤 잘못 냈습니다. 이 숫자 좀 바꿀게요. 바꿉니다. 14 이렇게 줄게요. 살짝 바꾸겠습니다. 쏘리. 자, 14 바꿔보니까 다시 한번 3하고 2 들어갔어요. 3, 4, 12에 빼기 6 더하기 14니까 여기 20 발라. 그럼 5분의 20이네. 따라서 너는 4 이러자고. 4. 그럼 최대값은 D 플러스 R이니까 4 더하기 2에서 6. 그럼 이제 이게 점과 여기하고 여기까지 거리가 4니까 이게 원 밖에 있는 직선이 된 거지. 그지? 반지름 요만큼은 2를 마련을 해준 거고. 그럼 최소값에 대한 물음이면 반대로 이제 4 빼기 2 D 마이너스 R 해서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됐습니다. 원까지도 한번 가봅시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원과 원. 원과 원. 그래. 원과 원. 너는 어떻게 되는데? 이제 문제 풀어본 건 좀 지워보놓고 가겠습니다.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가요. 원과 원이면 아니 이런 원도 있고요. 거시기한 원도 있는데요. 그 원. 이 짝 원 위에 점을 P. yes. 이쪽 원 위에 점을 Q. yes. 그래서 PQ 거리의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이런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내용이 다 최대와 최소거든. 최대와 최소에 대한 물음인데 원과 원에 대하여는 이 다 동점이에요. 동점. 그럼 어떻게 해? 당연히 우리 인간인 우리는 정점을 가지고 다뤄야 되잖아. 그지? 중심을 가지고 다뤄야 되니까 그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냅다 이어다가 그러면 아이야이야라야이야이야 요만큼이 그 최소거리가 되겠네. P가 여기고 Q가 저기면 그렇게 하겠네. P가 여기고 Q가 저기면 거시기 최대거리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우리는 도형을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뿐 점의 좌표를 땡겨와서 직접 거리식을 하지 않는다고. 그 동점의 좌표를 뽑아오지를 않는다고. 오케이. 그럼 너는 최소고 너는 최대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D하고 R의 관계가 남았잖아. 이쪽 P점의 반지름을 뭐 R1 이렇게 할까요?
뭐 Q의 반지름을 요건 R2 이렇게 할까요? 그럼 나 이제 또 점점의 거리로 D를 찾아야지요. 그러니 이 중심과 이 중심을 연결하여 그 거리를 D. 공식은 점점의 거리니까 D1 이렇게 주자고. 그럼 얘기 됐죠? 최소거리 어떻게 구해요? 최소거리는 D에서 R1도 빼고 R2도 빼는 거네. R1 빼기 R2 이러면 되겠고, 최대거리는 R1만큼 R2만큼 거리에다가 붙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최대거리는 D 플러스 R1 더하기 R2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세요? 되세요? 간단하게 예시 문제 달아봅니다. 1,3 드리고요. 반지름 1짜리 원 이렇게 합시다. 여기 아니 반지름 4짜리 원 그러자. 여기는 5,7 이렇게 하고 5,7 하고 반지름은 3짜리 이렇게 합시다. 물론 이제 원의 방정식을 지금 쓰진 않은 거지만 여러분 쓸 수 있겠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r 제곱이니까 16. 그 원이 넣어. 다시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 그 원이 넣어. 그 위에 움직이는 점 P, 점 Q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좋아, 그럼 D 거리 구해보니까 거리 D는 점점의 거리 x차 얼마야? 4. y차 얼마야? 4. 아, 1대 루트 2 4. 뭐야 4 루트 2 4 루트 2 됐다. 그죠? 뭐 루트 16 더하기 16 루트 30이니까 4 루트 2. 그럼 반지름 그거에 대하여 그러면 각각의 반지름이 4하고 3이 나왔으니 요때 요 최소값은 너에서 너 빼고 너 뺀다 이거지. 4 루트 2 빼기 4 빼기 3. 아유, 그러면 4 루트 2 빼기 7. 살짝 말 안 되는데요. 그냥 저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지름 너무 크게 잡았어요. 다시 잡죠. 아, 이거 뭐야. 2, 1 이렇게 줘. 잘못 주면은 거리가 음수가 터지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네요. 선생님 미리 문제를 준비하지 않고 여기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 1. 그럼 너는 2도 빼고 1도 뺐으니까 빼기 3 이렇게 붙으면 되겠고, 최대거리 너는 D가 얼마였어? 4로 D에다가 2도 더하고 1도 더해주면 되니까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그 거리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충분히 되겠죠? 되시겠죠? 그때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원 위의 한 점과 직선까지 거리에 대한 거, 어쨌든 니들 간에 대한 거는 다 우리 인간은 정점을 두고 사고한다 이거예요. 정점을 두고 그림을 그려 합리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게 D, R 그것만 가지고 시행을 해주면 되겠지. 자, 조금 더 이제 일반화를 마저 가져가시면 요쪽이 아닌 이 두 개에 대하여, 얘네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관계도 생길 수가 있네. 만약 그 거리에 최대 더하기 최소값을 물어주신다면, 최대 더하기 최소를 물어주신다면, 최대는 D 플러스 R, 최소는 D 빼기 R이네. D 플러스 R, D 빼기 R을 더하니까 그 값은 언제나 2D가 되겠어. 거리만 2배 하시면 되는 거고. 또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물어본다면, 빼라고 하면 D 플러스 R 빼기 D 빼기 R 이런 거니까 너는 D 플러스 R에서 D 빼기 R을 빼니까 2R, 즉 지름의 값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적어도 요 두 개 정도는요 문항만 잘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하여 기억만 하시면 뭐 거리와 각각 반지름 정도만 구하여 바로 답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세 시리즈까지 본 내용은 마무리합니다. 오케이 마리. 자, 끊고 원과 접선의 방정식,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시 가도록 할게요.